안녕하세요, 홍성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고충심의위원회 또는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인이 나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지휘관, 사단, 여단 또는 사령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순으로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육군본부에까지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각 군본부에서 성희롱에 관해서 보고를 받게 된다면 다시 거꾸로 지휘관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즉시 분리조치를 해라, 이런 취지로 해서 지휘관한테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통보를 받은 지휘관은 신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신고인을 불러서 그 즉시 분리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휘관은 이 피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신고인은 누구인지 보통은 대부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원래 소속돼 있던 부대를 떠나서 보충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순식간에 전출을 가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웠던 사정은 뭐냐면 이 피신고인 중에 일부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저 멀리 타지에 가서 갑자기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분리조치를 받은 피신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쭉 대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기를 하느냐, 그거는 사건마다 다 다르고 부대마다도 다릅니다. 어떤 부대는 성희롱 관련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즉시 한 하루 이틀 내에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대에서는 여건에 따라서 한 달 정도 이상 방치를 시켜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감찰 장교나 감찰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언제 어느 때까지 오시오 라고 이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당 날짜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런 적이 있었나요? 또는 누구한테 성희롱 한 적이 있었나요? 라는 취지로 해서 피신고인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조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게 되면 감찰 장교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의뢰인이 이런 일로 해서 분리조치를 당했고 지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피신고인도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해서 그 신고 내용 그리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된 다음에는 의뢰인, 그러니까 피신고인과 제가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로 신고를 당했으면 저는 이렇게 진술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누구가 목격자가 있었나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는 절대 알려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출석을 합니다. 출석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해서 출석 자체를 합니다. 한 다음에 조사, 질문과 응답, 질문과 답변하기 전에 미리 감찰 조사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혐의 사실이 최소한 뭔지 알아야지 우리도 기억 환기를 해서 제대로 진술할 것 아니냐. 이거는 우리의 방어권 행사다.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지라도 알려주셔라 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요지를 받고 그 요지라도 안 다음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요지를 알았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성희롱을 했어요 라는 신고 내용으로 해서 신고가 된 거고 지금 그 내용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라는 요지를 알았다 라고 하면 의뢰인과 또다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으며
그 신고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야 될 답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했으면 했다 또는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애매하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감찰 조사관도 물론 나중에 선고충 심의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 사람은 했구나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기억나지 않아요, 정확한 기억 나지 않습니다 라는 발언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할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피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을 한 다음에 최소한 목격자가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환기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조사관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여러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 말만 들었으니까 피해자 말이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최소한의 균형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목격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목격자가 저 그런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선고충 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같이 사진 찍은 내역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이런 근거자로 그 사람과 저하고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희롱 당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었고 밥도 같이 먹었고 카톡도 서로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관한테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동석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조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는 가운데서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시되,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라도 도저히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혼자 진술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즉시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그 조사를 중단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해서 조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다가 진술을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 변호사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즉시 조사를 중단하면서 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다시 다음번에 오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이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못 왔을 뿐이지 다음번 조사에는 올 수 있으니 여기서 중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사를 끝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